세상의 모든 바른 경영 사례를 찾아낸다. 사례 토크쇼. 지금은 사례시대. 세상의 모든 경영자분들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경영 사례를 찾아내고야 마는 사례 토크쇼. 사례시대의 공동 MC 사례뉴스 사례탐사팀장 JT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편집국장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필 조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사례 토크쇼 지금은 사례시대는 바른 열매를 맺는 바른 기업들의 지식과 사례를 발굴 공유 확산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바른 경영 사례를 본격 세상의 가장 재미있는 버라이어티 경영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현장 지식과 실전 사례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경영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저희 사례뉴스 기자 3인과 한 주간 취재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른 경영 사례들 방송으로 확산시키고 무엇보다 경영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이트와 함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방송 게스트로 귀한 분 모셨습니다. 가인지 캠퍼스의 가인지 컨설턴트, 일명 블라스터로 불리는 우리 가인지 팀장 쉘보드의 조셉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가인지 팀장이 어떤 의미인가요? 블라스터도 궁금하고 가인지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러게요, 가인지 무슨 가진 나무 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설명해드릴게요. 네. 유명한 발언. 일단 가인지는요, 가치, 인재, 지식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실 때 가치 있는 고객 가치 중심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가치가, 그 다음에 인재를 성장시켜서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그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을 발굴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이렇게 지식 경영, 이 세 가지 경영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가인지 경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저희 블라스터 같은 경우는 그 가인지 경영을 고객사에서 직접 실천을 하면서 가인지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폭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 각자 모든 그 컨설턴트들을 블라스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가인지 경영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적인 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거의 경영하는 것을 좀 보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치와 인재와 지식 이 세 가지 안에 다 맞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경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사례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다 같이 출발! 이번 주 첫 바른 사례는 우리 조셉이 컨설턴트로 계신 쉘보드의 사례입니다. 네. 쉘보드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내 강의를 지난 2월 27일에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 회사의 직무 교육을 사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실무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재경영 사례로 특별히 가인지 중에서 인재경영 사례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쉘보드의 가인지 팀장 조셉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쉘보드, 제가 나가 있는 이제 쉘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쉘보드는 불에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제작하는 단열재 제조업체예요. 제조기업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생산하는 공정을 직원들이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회계를 하신다거나 뭐 블로그 마케팅 관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 부분에서도 전 직원들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적인 관점이 있다면, 또 이런 것들을 지식을 좀 정리를 해서 그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적인 관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재적인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했고요. 총 5분의 그 생산 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신입사원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서 전 직원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각자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 첫 도입 해보신 건가요? 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직원들이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주변에 좀 권유도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사내 강사의 소감은 어떻고 네.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강사하신 분들이 저희가 2월 27일에 했었는데 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뭐 저랑 같이 그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에 대해서도 몇 번씩 피드백 받으시고,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강의력에 대해서도 2-3번씩 코칭을 하셨어요. 아니, 그 부분이라면 저희 네. 가인지 팀장님의 그 주
저기 전공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도 되게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파워포인트나 강의를 하는 것에서 그러네요, 진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그럼 스스로 보시면서 아 내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또 연습해가고 와주시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셨죠. 네.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직원들은 일단은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쉘보드를 소개할 수 있겠다 라는 네. 식으로 피드백을 줘서 이제 이거는 이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어제 대표님이랑 저희 관리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품질 관리랑 영업에 관련돼서도 한 번 더 워크샵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네. 4월 중에 4월 말쯤에 이제 2차 미니 워크샵이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반응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자격증처럼 이렇게 또 아, 만들어주시고 네. 뭔가 이렇게 강사분들에게도 약간 명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앞으로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몇 년 뒤에는 이 사람들 밑에 계시던 분들이 그렇죠. 같은 직무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좀 명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내에서도 내가 이제 사내 강사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전 직원이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네. 그 지식에 대해서 혹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뽐낼 수 있는 자리죠. 내가 우리 것들 이만큼 알고 우리 회사에 이만큼 기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도 하니까 그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자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특히 그 사내 강사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인재 경영에 있어가지고 그 잘 뿌리내릴 수 있는 학습 조직, 이 학습 조직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국내 대표적인 이제 대기업 중 하나의 이랜드가 이런 그 사내 강사 제도를 또 학습 조직 이런 걸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쉘보드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자기가 나눌 만한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미 무대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인사팀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랜드는 이제 사내 강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인사팀장들은 그 제도를 이미 알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언제든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네. 그 사람은 이제 사내 강사를 활동하면서 약간 재미요소로 뭐 한 번 강의를 하면 뭐 상품권 4만 원 정도를 받는다든지 약간의 동기고요. 약간의 그것 때문에 하진 않지만 그렇죠. 강의를 하고 나서 뭔가 그렇죠. 재미요소로 상품권을 받고 또 집에 가면 네. 아내한테 나 사내 강사야 이번에 강의했는데 이렇게 상품권도 주더라 이러면서 약간 집에도 뽐낼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요소가 제가 있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무대에 선다 그러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렇죠.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무대에 선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말씀하실 때 그 지식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 이 말 들으니까 무대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이 이렇게 약간 저는 지식 스타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지식 스타. 지식의 스타가 무대에 서는 무대. 사실 보통 스타는 몇 명만 되는 그렇죠. 것이 이제 스타라는 게 많은데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조직에서 누구나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둘 중 하나를 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쉘보드도 아마 명예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전 직원이 그 강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목적이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원래 결론적으로는 각자 맡은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들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쉘보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셉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인재경영 사례라고만 생각했지만 네. 가치와 지식 경영까지 같이 어울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사례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먹는 의료기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의료기기를 먹어요? 네, 의료기기를 아니 먹어요. 너무 비싼데 먹기. 네, 뭐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취재해 놓으시고서 이렇게 다른 얘기 하는 네. 예, 바로 JT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네. 좋아요.